안녕하세요. 분자비 수학학원의 수학티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는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 이 2차 함수는 어디에 또 나오느냐? 고등수학 상에 가면 또 나와요. 우리 지금 중학교 때 배우면 이 말 많이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또 배운다. 이런 얘기 많이 배우죠. 고등학교에서 고등수학 상에 가면 인수분해 우리 배웠죠? 그거 또 나오고요. 또 뭐도 또 나오느냐? 2차 방정식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온다? 2차 함수도 또 나와요. 알겠죠?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고등수학상에서 이제 지금 이런 거 다 배울 건데 지금 중학교 때 미리 기본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기본을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응용하는 좀 더 어려운 문제로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거 이 기본을 잘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본기 탄탄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함수 얘가 뭐냐? 자, 2차 함수 우리 함수는 배웠죠? 뭐였어요? x가 하나가 정해지면 x가 정해졌을 때 y가 하나로 정해지는 거. y도 하나로 정해지는 거. 그 말이 뭐냐면 x가 1일 때 y가 뭐 3이다. 이런 식으로 딱 하나로 정해지는 이런 관계를 2차 그러니까 함수라고 했고요. 이 함수 중에서도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 있는 아이를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 y는 fx에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x에 대한 2차식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a는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a가 0이면 여기가 0이면 여기가 없어지잖아. 그럼 얘 2차식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y가 x의 2차식으로 나타날 때 이 함수를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얘기한다 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가볼게요. 다음에서 넘어갔네. 자, 다음에서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고 x가 y에 대한 2차 함수인지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y가 x에 대한 어떤 식인지부터 우리가 구해야 돼요.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자,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여기서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가로 세로가 다 어때요? 똑같이 뭐예요? x, x. 그러면 y는 x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뭐야? y는 x제곱입니다. x는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얘는 2차 함수 맞다 아니다? 2차 함수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자연수 x 플러스 3의 곱이 y다. y는 두 개를 곱해야 된대요. x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 정리하면 y는 x제곱 플러스 3x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맞다 아니다. 2차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가로가 x, 세로가 x 마이너스 2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번엔 둘레의 길이. 자, 둘레는 어떻게 구해? 직사각형. 모르겠으면 이런 거 식 세울 때 잘 모르겠으면 한글로 먼저 적어놓고 하는 게 좋아요. 둘레는 우리 어떻게 해요? 가로 더하기 세로. 근데 가로 세로가 몇 개다? 각각 두 개시니까 곱하기 2다. 이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둘레가 뭐래요? 둘레의 길이가 y다. 그러니까 둘레 대신에 y를 적고요. 2하고 가로 대신에 x 들어가고 세로 대신에 x 마이너스 2네요. 이거 잘못했네. x 마이너스 2. 이거를 더한다.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리가 없네. 여기로 살짝 가볼게요. 그 y는 2하고 안에 거 계산하면 뭐예요? 2x-2. 자, 그 y는 4x-4입니다. 자,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 있네요. 얘는 그럼 2차 함수 맞다 아니다? 2차 함수 아닙니다. 자, 그럼 얘는 무슨 함수예요? x에 대한 1차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1차 함수입니다. 맞죠? 2차 함수 찾기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얘는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y는 해놓고 x에 대한 2차가 있잖아. 그지? 2차만 있는.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인데요. 일단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점 오를 꼭지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뭐 그려볼까? y는 x제곱.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요 밑에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하나 그려볼게요. 자, x가 1이다. 1일 때 x 1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럼 요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이나 제곱하면 똑같이 1이죠. 여기가 똑같아요. 그럼 봐. 2일 때는요. 2일 때는 제곱하면 4가 나와요. 한 이 정도 된다 치고. 마이너스 1 때는 그럼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랑 똑같겠죠. 그럼 그리다 그 점을 찍다 보니까 어때요? 양수인애랑 음수인애랑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왜냐? 제곱을 하면 양수도 양수, 음수도 양수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1일 때 값, 2일 때 값, 해서 막 3일 때 값 하면 여기도 어때요?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1일 때 값이랑 똑같이 2일 때 값 마이너스 2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y축을 기준으로요. 얘가 그 있죠. 우리 접어서 딱 그거 되는 데칼코만이 맞나?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양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요걸 그대로 접어가지고 이쪽에 싹 그리면 똑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진다.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0,1인 건 얘기 안 해도 알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딱 접으면 완전히 포개지죠. 그래서 y축이 대칭이다. 또는 이렇게 딱 접어지는 기준이 되는 이 축을 뭐라고 하느냐? 대칭축이라고 배워요. 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 했을까? 선대칭 도형할 때 대칭축. 맞아요? 그래서 이 대칭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되는데 x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y축이 바로 그렇잖아요. 이 y축에 있는 점들은요. 전부 다 x값이 0인 애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y축을 다른 말로는 x는 0인 식이다. 라고 그래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왜 y축이 대칭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때가 나와요. 아까 내가 그린 요거는요. a가 1이네요. 1인데 우리가 1은 생략하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이네. 뭐 있을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요? 자,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볼게요. 원래 1을 집어넣으면 얘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어떻게 돼? 1일 때 값이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2일 때 값도 마이너스 4가 돼버리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때 값도 여기 있던 게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음수. 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여기도 2일 때 4였지만 마이너스 4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가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됐고요. A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0,0은 꼭 지나고요. 왜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잖아요. 그죠? 0,0을 지나고 이거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얘나 봐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딱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또는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때 이 부분 딱 변하는 부분 있죠. 여기는 내려가다가 올라갔죠. 여기 변하는 이 부분. 여기는 올라가다가 내려가죠. 이 부분. 이걸 뭐라고 하느냐?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다 꼭지점이 뭡니까? 원점 0,0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그래프 보면요. 지금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검은색으로 내 있는 거 있죠. 얘가 누구냐면 y는 x제곱이에요. y는 2x제곱은 요거래요. 자 생각을 해봐봐. 1일 때 예를 들어서 1일 때 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 나와요. 1,1이에요 얘는.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2가 나오죠. 요 위로 올라와요. 얘가 1,2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2일 때 값도 한번 구해볼게요. 얘 2일 때는 얼마야? 4였어. 2일 때 4야. 근데 얘 2일 때 집어넣으면 8이 나와요. 엄청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니까 어때요? 얘가 더 위쪽으로 이렇게 더 좁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곱해지는 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렇게 더 위로 좁아지니까 폭이 좁아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마이너스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자, 아까 전에 그렸던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아까 그릴 때 봤잖아. 1일 때 값이 얘는 1,1, 2,4 이랬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이 점이 바로 여기로 내려온다. 그죠? x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포개지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x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보자면 y는 ax제곱 이런 식으로 y는 x에 대한 이차항 부분만 있는 이 그래프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0,0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이 x의 값이 a의 값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이 a의 값이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 폭이 좁아지고 요 앞에 있는 거 부호가 달라지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외워두셔야 될 것 같지요. 그죠? 느낌상.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보기의 2차 함수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자, 다 형태가 어때요? 다 y는 x에 대한 2차항만 있는 형태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거. 자, 아래로 볼록하다. 어떤 그래프 돼야 된다 했죠? 이렇게 2차항만 있으면, 자, 2차항만 있으면 아까 0,0이 꼭지점이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경우, 위로 볼록인 경우 두 가지가 있댔어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려면 어떻게 되더라?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위로 볼록이려면 어떻게 된다? a가 0보다 작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아래로 볼록이라니까 0보다 큰 거 구하랍니다. 어디 있어? 1번, 또 2번,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그래프의 폭이 가장 자, 폭은 어떻게 정해진다 했죠? 자, 폭은요. a 곱해진 a 절대값이 클수록 더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커지면 이럴 때 값이 여기 있는 거랑 이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어떻게 더 좁아지죠. 그래서 클수록 폭이 좁아요. 절대값입니다. 그러면 가장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a의 절대값이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된다. 가장 넓은 거였으니까 가장 작은 거 구하면 되겠죠. 얘 절대값 4분의 1, 절대값 3, 절대값 2분의 1, 절대값 3, 절대값 3분의 1, 절대값 2. 자, 제일 작은 건 누굽니까? 바로 이 4분의 1이 절대값이 가장 작지요. 절대값 하면 부호 빼니까 부호 빼고 숫자만 보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가장 넓은 것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프가 x축에 대하여 대칭.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은 여기 x축, 이게 x축이란 말이야. 그럼 얘 대칭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요, 아까? 똑같이 a가 똑같은 a의 절대값은 똑같은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요 이렇게 그려져 있던 걸 이렇게 완전히 접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대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가? a의 부호가 반대. 그 대신 절대값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굴까? 그럼 여기서. 바로 2번하고 6번이 되겠죠. 자, 2번하고 6번은 3, 3 똑같은데 얘는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y는 3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봐도 알 수 있어요. 일단 무조건 0,0이고요. 1 집어넣으면 1,3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일 때도 3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죠? 그럼 얘는요. 1일 때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은 1인데 앞에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1, 마이너스 3 요 점을 지나고 얘도 마이너스 1일 때도 얘를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아, 그래서 얘는 어떻다는 거? 요 딱 접으면 이렇게 된다. 데칼코마니처럼 2번, 6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2차 함수 y는 ax 제곱 요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뭐가 더 하나 붙었어? 플러스 q라는 애가 붙었어요. 상수항을 더 더한대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예를 들어 하나 가볼게요. y는 제일 쉬운 거 x제곱이랑 y는 x제곱 플러스 뭐 해볼까? 2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두 개 그래프 내가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자, 여기에 자리 많으니까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x제곱은 일단 0,0이 꼭지점이고요. 1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도 1, 그죠? 그 다음 2일 때는 2, 3, 4, 2,4 한 요 정도 되겠네. 마이너스 2일 때도 4니까 한 요 정도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근데 거기에다가 y는 x제곱 플러스 2래요. 그럼 어떻게 돼? 2를 더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0일 때는 0 집어넣어 봐봐.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0의 제곱은 0에 더하기 2를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x가 0일 때 y 값이 2가 돼요. 그래서 x가 0일 때 y 값이 2가 돼요. 이 점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예요, 두 칸. 이해되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얘 1,1이죠. 근데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볼게요. 1. 1에 제곱하면 1이고요. 더하기 2 하면 얘 얼마예요? 3이 돼요. 1,3이죠. 그럼 1일 때 여기 1,3 요 점이죠. 어떻게 된 거야? 이 점에서 이 점 가려면 위로 두 칸이 올라왔어요. 플러스 2 증가.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제곱해봤자 어차피 여기랑 1이랑 똑같고요. 더하기 2 하면 3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3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두 칸이 증가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2,4도 어떻게 되겠어요? 두 칸이 더 증가하는 거야. 2,6이 돼버리겠죠. 여기에도 마이너스 2,6. 이래서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있던 점들이 어떻게 세로축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뭐라 하느냐? Y축의 방향이라고 해요. Y축이 이렇게 세로를 그어놨잖아. 그지?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원래 그래프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 더해진 이 Q만큼 움직여준 거야. 그래서 이 방향으로 그대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있던 점들을 지금 플러스 2가 됐잖아.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도 2칸 위로 올렸고 얘도 2칸 위로 올리고 얘도 위로 2칸, 얘도 위로 2칸, 얘도 위로 2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요 원래 있던 y는 x제곱의 그래프에서 밑으로 2칸 내리면 돼. 얘 밑으로 2칸. 그 다음 얘 1이었죠. 2칸 내리면 여기. 여기도 2칸 내리면 여기. 그 다음 얘 2,4였는데 2칸 내리면 2,2. 얘도 원래 마이너스 2,4였는데 2칸, 여기지. 2칸 내리면 여기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q는요. 원래 y는 ax제곱 요 그래프에다가 요만큼 더해진 만큼 세로 방향이니까 무슨 방향? y축의 방향으로 그만큼을 이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내가 요거 좀 치울게요. 밑에 요 부분이 지금 다 설명이 다 겹쳐져가지고 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꼭지점도 같이 움직이잖아. 그죠? 아까 꼭지점 움직이는 거 봤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하나 가볼게요. y는 ax제곱 무조건 꼭지점이 뭐였어요? 0,0이었어요. 근데 얘를 요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움직여야 돼. 얘가 그래서 q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q만큼 이렇게 올라간 거야. 얘가 q만큼 증가. 이래서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그대로 0이죠. 근데 y가 q만큼 올라갔으니까 0,q가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0,q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축은 아까 뭐였냐면 우리 이거 y축에 대해서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 근데 얘를 그대로 올렸다고 똑같이 다 올렸어. 그럼 축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축은 그대로 y는 x는 0, y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q만큼을 더하니까 무슨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세로 방향으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축이 변화가 있다 없다. 이 축은요 올려봤자 그대로 있잖아. 그지? 그래서 축은 변함이 없는데 뭐가 바뀐다? 꼭지점의 좌표가 그만큼 움직여준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에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2차 함수 y는 ax에서 어떻게 돼서 x제곱이 아니라 갑자기 x-p 이렇게 나왔어요. x 대신에 x-p가 들어온 거야. y는 ax제곱 여기에서 x 대신에 x-p가 들어온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내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 y는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x-2의 제곱의 그래프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아까 전에 했다시피 0,0 지나고요. 1,1 마이너스 1,1 다음 2,4 뭐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2,4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 맞죠? 자, 근데 y는 x-2의 제곱입니다.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얘는요. 원래라면 요 x 이 부분이 0이 돼야 여기도 0이 돼서 0,0이 꼭지점이었죠. 얘는 여기가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될까? 요거는 딱 보이잖아요. x 대신 얼마? 2를 집어넣어야지만 여기 집어넣었을 때 2 빼기 2라서 0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는 0,2 2,0이죠. 큰일 날 뻔했어. x가 2니까 2,0 요게 꼭지점이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옆으로 움직인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1의 값이 y 값이 여기 1을 그대로 얘가 1일 때 그러니까 x가 1일 때 y도 1이었단 말이야. 얘도 1이 되고 싶어. 얘가 1이 되려면 요 안에가 1이 돼야 되잖아.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요.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야지만 1이 되잖아. 그럼 얘는 3,1이 되죠. 1, 2, 3,1 요 점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이 점이 옆으로 두 칸 움직인 거랑 똑같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2,4였지. 여기에 2 집어넣어야 여기가 4가 돼. 그럼 여기가 4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 요 전체가 2가 돼야 되니까 x 대신에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4가 들어와야지만 4 빼기 2 하면 2가 되고 제곱하면 4가 되잖아. 4,4가 되는 거야. 4,4 이렇게 되죠. 원래 얘가 2,4였는데 얘가 2,4였는데 4,4가 된다. 이 점이 옆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점이 1로 왔고, 이 점이 1로 왔고, 이 점이 1로 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점들은요? 이 점들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일 때 이 값이 4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4거든. 그럼 요 안에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 대신에 얼마가 0이 들어오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0일 때 이 마이너스 2가 값이 같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오는 거야. 얘도 두 칸 옆으로 오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x 대신에 x-p가 왔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x-2가 왔더니 x축이 바로 이만큼 움직였죠. 얘가 지금 다. 그죠? 얘는 그래서 부호가 좀 달라요. 마이너스 x에서 빼기는 돼 있지만 여기에선 정작 오른쪽으로 두 칸 같죠. 그죠? 그래서 x-p라고 돼 있으면 x축의 방향으로 이 마이너스 p가 아니라 그냥 양수 p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자, 그 평행 이동했으니까 어때요? 꼭지점이 바뀌었죠? 아까 꼭지점 0,0이었는데 요만큼 움직여서 어떻게 됐어요? p,0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축이 얘는 왼쪽으로 갔잖아. 요 그래프로 볼게요. 여기서 0,0이었다가 p,0 이렇게 이쪽으로 왔어.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움직였잖아. 그럼 얘 축이 원래 y축 뭐야? x는 0인 축이거든. 이게 대칭축이었어. 근데 이 축도 어때요? 같이 옆으로 움직이는 거야. 축이 어딨어 얘? 이 꼭지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얘가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x는 0이었는데 얘는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p가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뭘 기억을 하느냐면 이 축의 방정식은요. 항상 누구랑 똑같냐면 이 꼭지점의 x좌표랑 항상 같아요. 이해돼요? 아까 y축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는요. 여기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축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에서 축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변하나? 안 변하지. 근데 이 축이 옆으로 가면 어때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지점의 x좌표랑 항상 같이 따라가요. 축의 방정식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p, 0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p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이면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x 대신에 x-p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 아까 위에 앞에서 했던 거죠. 얘는 어떻게 되느냐? y 대신에 y-q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얘는 x 대신에 p 집어넣으면 빼기 p 집어넣은 거 맞는데요. 아까 y는 y축에 평행 이동할 때 q는 플러스였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아까 뭐였냐면 y는 ax 제곱에서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어.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어. 그랬더니 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y는 ax 제곱에 플러스 q였어요. 그죠? 플러스 q인데 왜 여기는 마이너스 q를 하냐?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했죠. 요 자리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집어넣은 거를 이 마이너스 q를 이항을 해서 이렇게 플러스 q가 된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평행 이동하면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x축 방향으로 얼마 숫자만큼 평행 이동했 다음에 x 대신에 그 숫자만큼 뺀 거 x-p를 원래식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도 y 대신에 y-q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단 y는요. 보통 보면 y는 뭐식이 이꼴로 돼 있으니까 요 좌변에 있거든. 그래서 얘를 이항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플러스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걸 왜 가르쳐 주느냐?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평행이동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놓으면 쉬우니까 지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얘가 왜 또 넘어가 버렸지? 자, 그러면 얘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일단은요, 얘가 원래 어떤 그래프였는지를 먼저 한번 정하고 가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입니다. 자, 얘는요, 원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였어요. 얘를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게 문제죠. 자, 얘는요, 얘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봐봐. 얘 이렇게 딱 넘기면 어떻게 돼? y-3은 마이너스 x제곱.
y 대신에 y-3 들어왔어요.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3 집어넣는다.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원래 얘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어때? 꼭지점 0,0이에요. 다음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된다 했죠. 근데 얘를 y축으로 움직이면 내가 얘기했어요. 꼭지점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요. 꼭지점은. 어떻게? 여기에서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가니까 y값이 3만큼 늘어나서 0,3 이렇게 돼요. 그럼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요.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였어요. 근데 얘를 3만큼 움직이니까 여기도 3, 여기도 3칸, 여기도 3칸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축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축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축의 방정식 x는 0 그대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괄호가 x-1의 제곱. 얘는 뭐야? y는 원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였는데 요 x 대신에 x-1이 통째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해됐나? 자, 그럼 얘도 아이고 평행 동일해. 이 자를 빼먹었어요.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이렇게 된다 했죠. 얘를 자 x 대신에 x-1이 왔으니까 x축의 방향 1만큼 움직입니다. 여기 마이너스라고 해서 마이너스 아니라 했어요. 1만큼 여기서 한 칸 옆으로 가면 요거예요. 요 점도 한 칸 옆으로 요 점도 한 칸 옆으로 뭐 이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럼 꼭지점이 원래 0,0이에요. 근데 그럼 꼭지점 어떻게 돼요? 옮겼잖아. 얘도 같이 옮기면 돼요. 꼭지점 어떻게 돼요? 1,0이 돼요.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 아까 얘기했어요. 축의 방정식은 항상 뭐 따라간다고? 꼭지점의 x좌표랑 항상 따라간다. 왜냐? 이게 원래 축이었는데 이 축도 똑같이 한 칸 움직인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되죠. 옆으로 움직이면 축이 바뀌어요. 그죠? 옆으로 가니까. 근데 위아래로 가는 거는 축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꼭지점의 x좌표랑 이 축이랑 똑같이 가시면 돼요.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니까 축은 x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 5입니다. 얘는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얘 원래는 뭐예요? 2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0,0이 꼭지점인 이런 그래프였을 거야. 얘를 5만큼 옮기래. 자 그럼 얘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올려라. 요 5칸 올라가고 요 있던 점도 5칸 올라가고 요 있던 점도 5칸 올라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꼭지점이 어떻게 돼요? 0,0이었던 꼭지점도 같이 움직여져서 0,5가 되는 거고요. 자, 축의 방정식은 아까 얘기했죠. 뭐랑 항상 따라간다고요? 꼭지점의 x좌표 따라간다. 자, 얘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는 변한다 안 변한다 했어? 안 변한다 했죠. x는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얘 봅시다. x 대신에 x 플러스 3이었어요. 왜 빼기가 아니고 얘 플러스 3이었을까? 얘는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인 거냐?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플러스 3이 된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아까 전에 위에 그래프처럼 0, 모양 지나면서 이런 그래프였는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얘가 옆으로 왼쪽으로 3칸 여기도 왼쪽으로 3칸 여기도 왼쪽으로 3칸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꼭지점도 어떻게 움직이겠죠? 꼭지점은 몇 콤마면 마이너스 3,0이고요. 자, 축의 방정식 항상 뭐 따라간다고요? 꼭지점의 x좌표 따라간다.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은 1차 함수 가장 기본 형태 배우고요. 걔를 x축의 방향으로 또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꼭지점과 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프의 식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나타내지는지 배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거를 통째로 같이 할 거야. X축으로도 움직이고 Y축으로도 움직이고 둘 다 움직일 거예요. 오늘은 하나씩만 했잖아. 그지? 그걸 다 합쳐가지고 X축, Y축으로 다 움직이는 거 해볼 거니까 오늘 배웠던 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여기에다 그만큼 뒤에만큼 적어주시면 된다. 왜? 얘는 여기 원래라면 여기 빼기 3 해줘야 되는데 넘어가면 플러스 3 되고 여기도 Y 빼기 5 해야 되는데 넘어가면 플러스 5 되니까 결국 Y는 부호 그대로 상관없이 뒤에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x는 어떻게 부호를 바꿔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뭐 이렇게 식으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y축으로 변하면은 y축의 방향을 움직이면 꼭지점은 변하지만 축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원래 위아래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꼭지점도 변하지만 축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얘기했어요.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뭐와 같다? x좌표랑 항상 같이 따라가라. 이렇게 했다.
자, 오늘 했던 거 총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 섞여진 걸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습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